진평의 지략, 임기응변의 요체는 마음을 공략하는 데 있다. 중국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평성에서 흉노족에게 포위돼 공경에 처해 있을 때였다. 모사 진평은 이때 절묘한 아이디어로 유방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했다. 이 얘기는 사기에 진승상세가 제26개에 나온다. 유방은 직접 병사들을 지휘해 침략해온 흉노의 선우 모돈이 대곡의 주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공격을 개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척후병을 보내 정찰에 나서도록 했다. 이때 모돈은 유방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다. 그는 젊고 전투력이 뛰어난 병사들과 준마들은 몰래 감춰놓고 노병과 삐쩍 마른 말들만 군령에 남겨놓도록 명했다. 척후병들은 돌아와서 하나같이 흉노의 전력이 형편없다고 보고했다. 유방은 이번에는 유경을 다시 보내 흉노의 군영을 정탐하게 했다. 그러나 유경이 돌아오기도 전에 직접 32만 대군을 이끌고 구주산을 넘었다. 이때 마침 유경이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유방에게 보고를 올렸다. 양국이 교전을 하게 되면 모두들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이 그곳에 가보니 보이는 것이라곤 하나, 같이 늙고 부상당한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공격을 유도한 다음 매복해 공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공격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때 유방의 대군은 이미 장도에 오른 상태였다. 유방으로서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유경을 질책해야 할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는 유경에게 내놈의 그 말은 군심을 동요시키는 말이다라고 욕을 하고 수하에게 즉각 그를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다. 흉노의 부대는 한나라 대군이 진군할 때마다 계속 패배를 당했다. 유방은 더욱 흉노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 나중에는 직접 기병을 지휘하면서 흉노의 패잔병들을 추격했다. 주력 부대가 후미에서 그를 따라오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도 그는 추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평성에 당도할 때까지는 자신이 매복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정예 부대 40만 명을 거느린 모돈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유방은 부랴부랴 백등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완전히 포위되고 만 것이다. 뒤에서 달려와야 할 구원병들 역시 흉노의 대군대에 의해 곳곳에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유방, 부대가 갇힌 포위망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 포위된 지 4일째 되는 날 유방이 지휘하는 부대의 군량미는 점점 바닥이 보이고 있었다. 반면 부상병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었다. 유방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자신을 따라 종군 중이던 진평에게 비장한 어조로 부탁의 말을 꺼냈다. 진평이 대답했다. 신이 듣기로는 흉노 선우가 왕후인 알씨를 무척이나 충애한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사신을 보내 신의 말대로 하신다면 흉노는 바로 퇴각할 것입니다. 진평의 전략은 선우의 여자를 공략하자는 것이었다. 유방은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저녁 무렵 판사신이 어둠을 틈타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이어 알씨의 군영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저는 한나라 황제, 폐하께서 보내신 사신입니다. 폐하는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신의 말에 알씨가 대답했다. 이 물건은 얼마 안 있어 다 내 것이 될 텐데요. 지금 한나라 왕이 우리 선우에게 포위돼 있으니 며칠만 지나면 공격을 하지 않아도 항복할 거잖아요. 사신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후의 선우와 싸우지 않고도 그를 물리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신은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알씨에게 주면서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꼬리를 슬쩍 사신이 대답했다. 우리 한나라의 절세미인입니다. 원래는 우리 폐하께서 취하려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급하고 선우 역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신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폐하는 부인께서 원래부터 선우의 총애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우가 이 미인을 얻게 되면 부인이 과거처럼 그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의 처직이 급박하니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씨는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짓더니 사신에게 말했다. 내가 선물은 받겠어요. 그러나 그림은 그대가 알씨는 사신이 돌아간 다음 모돈의 군영으로 향했다. 우리 두 나라의 군주는 서로 상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지금 한나라의 땅을 어느 정도 얻었으니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제가 보기에 한나라 황제는 신이 돕는 사람 같아요. 지금 이 정도에서 강화를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네요. 모돈은 알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 전투를 벌였다가는 양측 모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즉각 유방과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방은 포위에서 풀려나 돌아간 다음 유경을 석방하면서 말했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무척 후회했네. 그래서 평성에서 아주 지독히 고생을 했다네. 유방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유경에게 즉각 2000호의 시급을 하사에 관내우로 봉하고 호는 건신우라고 했다. 뛰어난 지략을 내놓은 진평에 대한 신임이 더욱 깊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지모를 펼칠 때는 마음을 공격하는 기술인 이른바 공심술을 이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 교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격노하게 만들거나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 다시 변화에 대응하면 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진평의 마음을 공략하는 전략은 어떤 상황에 의해 조성될 결과를 꺼리거나 걱정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달리 말해 이 계략은 자신과 적을 한꺼번에 꽁꽁 묶는 밧줄과 같다. 그러면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